안녕하세요. 실버피크입니다. 제가 어제 하락을 좀 진정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잘 진정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반등이 잘 나와 주었고 이게 찐반인지 아니면은 이게 회익후 반등인지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인트로 부금 바꾼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장이 하락해서 그걸로 바꾼 게 아니라 원래 그걸 후보군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냥 때마침 하락이랑 시기가 맞물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원자재 먼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일단 골드 먼저 보겠습니다. 골드는 제가 피보나치를 찍어 드렸는데 피보나치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파동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빠졌냐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 얘는 상대적으로 은보다는 훨씬 덜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은은 여기서 시작한 파동이 여기서 끝났을 때 1대1 구간 여기까지 뺐는데 금으로 치면은 3,886달러. 근데 골드는 한참 못 가서 이 0.618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고, 이게 찔만이 될 거면은 일단 이 피보나치 치우고 보고 이 하락 시작했을 때 캔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지가 되면은 얘는 찐반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얘는 이렇게 5일선 11선 위에 안착되고 이렇게 또 다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 여기 4,895 라인 잘 지키는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나 골드 없었는데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또 손익비 자리거든요. 지금 들어가서 489 깨면은 나오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4시간 봉상에서 보면은 결국에 이 하락한 대형 캔들 있잖아요. 이 음봉 캔들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고 꾸준히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489에서 일봉만 잘 안착이 되면은 다시 위로 갈 수 있을지 않을지 싶네요. 그래서 골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버 보면은 실버도 일봉에서 봤을 때 얘는 여기서 올린 게 여기서 끝났을 때 1대1 구간까지 다 뺐다. 그래서 실버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오면은 1.618, 37달러까지 뺄 수 있지만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70달러 근처가 저점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 70달러 찍고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버 같은 경우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 도지 캔들 있잖아요. 이거를 다 잡아먹으면은 어느 정도 찐반인 거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87.9거든요. 이 라인이. 여기서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캔들, 이 빨간 캔들 있잖아요. 이 캔들의 절반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거를 대략 찍어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95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버 같은 경우는 95, 여기랑도 겹치죠. 0.5구간이랑. 그래서 95에서 96까지는 여기 87.9 안착되면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오늘 중국 시장에서 잘 상승을 해줘가지고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근데 뉴욕 시장에서도 기세를 이어주어서 계속해서 랠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98에서 96 찍으러 가지 않을지 싶네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저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손익비가 골드보다는 좀 안 좋다는 점. 그래서 들어갈 거면은 실버보다는 골드가 낫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도 볼게요. 구리는 확실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골드랑 실버에 비해서 빠진 폭이 좀 덜하고, 그리고 마라 올린 폭도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0.5 구간까지 거의 다 왔는데, 얘도 결국에 이게 찐반일 거면은 자 일단 1차 여기는 넘겼어요. 이 하락을 시작한 음봉의 대가리는 넘겼고, 그리고 이게 완전한 상승 추세 있잖아요. 이 윗꼬리를 다 잡아먹으러 가는 이게 될 거면은 이 노란색 라인을 좀 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거기가 6.11에서 6.07 사이입니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도 실버처럼 지금 저항에 와 있기 때문에 손익비가 좋은 자리는 아닌데, 근데 만약에 이런 라인 넘기면은 이 양봉 꼬리 다 잡아 먹으러 갈 수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들어가 보자. 근데 지금은 좀 보유자의 영역이고 오히려 매도를 했으면 했지 매수를 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봐요. 왜냐면 저항에 걸터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원자재 설명드리면 여기까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름까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은 이거 하루 더 봐야 되긴 하는데 일봉상에서 200선 밑에 빠져나와 있거든요. 하루 더 컨펌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그냥 음봉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 오늘, 그러면은 얘는 이거 여기 이 박스를 만든 다음에 200선 위로 돌파가 나온 건데 다시 밑으로 잠긴 거니까 셋업을 여기서 며칠 동안 더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더 보고 컨펌 보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원자재는 여기까지 그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달러랑 신용물 금리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면은 달러 어제 장이 상당히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많이 오르고 있고 이제 와서 조금 떨어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달러가 일단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 자체는 그렇게 막 좋지는 않습니다. 달러가 내려가야지 원자재에도 좋고 주식시장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횡보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이게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양봉을 막 쌓으면서 올라가면은 시장이 불안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얘가 이렇게 양봉이 나올 거면은 결국에 신용물 금리에서 신호를 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유동성이 좀 먹히는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신용물 금리 레벨을 보면은 자, 여기서 셋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위로 올라가는. 왜냐면 200일선에서 딱 지키고 있고 여기서 모닝스타가 떠줬으니까 상승을 위한 셋업이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용물 금리가 이런 고가 넘겨서 봉이 이렇게 마감이 된다. 그리고 이 고가를 이렇게 한번 피레침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올린다 하면은
달러 이게 급하게 좀 다시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러면 이때 우리나라 USD KRW로 1,500원대 좀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증시도 다시 한번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2월 달 조정 이게 끝인가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2월 3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2월 달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20일가량 더 남아 있고 옵션 만기까지도 한 3주 남아 있기 때문에 2월 달 조정이 여기서 마무리되었다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한 번 더 풀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풋 옵션들이 그렇게 막 많이 빠져나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금리 레벨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나마 좀 긍정적인 점은 일본 30년물 금리인데 일단 일본에서 물가가 잡히고 있는 신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보면은 이게 일단은 5일선, 11선 밑에 봉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10년물 금리도 좀 잔잔한 모습 그리고 USD JPY인데 이 친구도 계속해서 급격하게 빠지다가 여기 라인 리테스트 했는데 리테스트 실패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올라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달러가 너무 강해지는 거니까. 근데 적당히 이 정도 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는 오히려 괜찮다라고 봅니다. 밑으로 이렇게 내리박는 것보다는 왜냐면 내리박으면 또 엔캐리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재랑 채권 브리핑 해드리면은 여기까지 브리핑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옵션 좀 살펴볼 건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왔나. 그리고 QQQ 먼저 볼게요. QQQ 먼저 보시면은 이거 지수 옵션이고 주가가 오름에 따라서 콜이 같이 올랐잖아요. 보시면 주가가 노란색이고 콜이 이거 초록색이거든요. 근데 주가랑 콜이랑 같이 가는 거는 그냥 중립이다, 뉴트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풋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긴 했어요. 주가가 올라갈 때 이 풋들도 같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콜옵션만 프리미엄 쪽을 생각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무빙이다. 그래서 이게 뭐 설거지나 이런 걸로 보이지는 않는데 풋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2월 달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 여전히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되긴 하고 그렇기 때문에 풀 레버리지 이 저번 영상 보니까 레버리지 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 트럼프 그리고 머시 그리고 이 헤셋 조합 이 3인방 조합일 때는 이게 시장이 워낙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풀 레버리지보다는 좀 바구니에 여러 개 옮겨 담아서 분산 투자하고 현금 비중 30%는 남겨놓고 하는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은 조금 더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이제 구성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콜이 더 우세했다는 거 그리고 풋은 그래도 좀 빠지는 추세였다는 거 이거는 좀 괜찮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QQQ 풋옵션이 주가가 오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오르면은 숏을 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완전한 랠리로 가기에는 사실 좀 아쉬운 모양이 옵션적으로는 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콜옵션이 빠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니까 이게 뭐 설거지였다 오늘 오른 게 그래서 이거는 설거지가 끝나서 오늘 폭락이 올 거다라고는 좀 보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스파이도 보시면은 스파이는 그래도 QQQ랑은 다르게 주가가 오름에 따라서 콜옵션이 올라갔고 그리고 풋옵션도 막판에 좀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 마이너스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프리미엄이. 그래서 스파이도 일단은 이번에 상승이 뭐 구라 상승이거나 뭐 설거지거나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았는데 결국에도 QQQ랑 마찬가지로 풋옵션들이 따라서 올라간 경향이 있으니까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래서 아직까지 숏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풀백 한번 올 수 있는 거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되는 레벨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30% 정도는 그냥 남겨놓는다라고 생각하고 트레이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타코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계좌 잔고에 뭐 100만 원이라도 남아있는 꼴을 못 봐. 그냥 모든 게 다 주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이제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거 주식으로 들어가 있대. 대신 레버리지는 하지 않고. 왜냐면 레버리지라는 카드를 빨리 써버리면은 물을 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또 레버리지를 안 탔을 때 할 수 있는 게 저점에 왔을 때 1배 주식 자리를 2배로 바꾸는 전략을 우리가 써볼 수도 있거든요. 손절 라인 짧게 작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몰빵을 할 거면은 레버리지는 좀 지양하자.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어서 말씀을 더 드리면은 또 구성 종목 위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풋옵션 이렇게 떨어졌고 콜옵션은 주가에 따라서 계속해서 오르는 모양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뭐 어제 상승이 설거지거나 뭐 이런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 딱히.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게 만약에 설거지였다 이럴 거면은 이렇게 있을 때 주가가 어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잖아요.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근데 이 올라갈 때 풋이 이렇게 슬금슬금 같이 올라가고 그리고 콜이 이렇게 크로스돼서 빠지는 거 이러면은 이제 좀 오늘 위험하다. 이거는 좀 설거지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그림은 안 나왔으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뭐 설거지거나 어제 반짝했다가 다시 내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 네, 그 다음에 이제 QQQ 레벨도 이제 본 다음에 이제 개별 주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QQQ 같은 경우에 오늘 찐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하면은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 이 고가 넘겨서 봉이 마감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뭐 피레침을 이렇게 있으면 피레침을 이런 식으로 하든. 그래서 오늘 이런 그림이 나오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면은 636까지 다시 갈 수 있어 보인다. 근데 그게 아니라 봉이 만약에 오늘 이렇게 여기 저항이 있으면은 여기 부닥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러면은 여기 채널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박으러 갈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양봉 떠주는 게 좀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고, 오늘 양봉이 떠주면은 이번 주는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네, 그럼 이제 개별주로 넘어가서 테슬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채널 이탈했기 때문에 이 채널은 좀 지우고 보고, 그리고 이거 갭도 채웠기 때문에 갭도 지우고, 일단 이 라인도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이렇게 했을 때 테슬라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쐐기 일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러프하게 보면 약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쐐기를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 일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좀 잡아볼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브레이크아웃 하는 게 언제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네, 대략 뭐 한 3, 4일 뒤에 한다 하면은 470까지 이 갭은 채울 여유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금 메인 시나리오가 이거 쐐기로 이렇게 기 모은 다음에 올리는 거, 이거를 좀 메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 이게 깨지려면은 여기 라인은 좀 깨야 돼요. 여기 라인이 한 407 정도가 됩니다. 좀 더 러프해지긴 했는데 지지 라인이, 근데 407 라인 여기를 지킨다라고 하면은 이거 폴링 웨지로 인한 상승 셋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타이트한 지지를 잡아봐라라고 하면은 이 라인 있잖아요. 네, 여기 저가, 아이고, 네, 여기 저가, 여기를 깨지 않는 게 좋다. 여기는 대략 413, 415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 차트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은 최후의 지지, 이 셋업이 깨지지 않는 최후의 지지가 407이고, 그리고 단기적인 지지 414에서 413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옵션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어제는 콜이 조금 더 우세한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뭐 불리시한 옵션 모양이거나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고, 감마 익스포저 봤을 때 422.5 여기에 되게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422.5 여기를 탈환하는지가 좀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래서 422.5 이런 라인을 이제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 라인을 못 지킨다 하면은 한 번 더 뺐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테슬라를 너무 사보고 싶다면은 422.5, 지금 427이니까 여기 라인 한 2% 손절 잡고 들어가도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좀 아이온큐 얘기가 많아가지고 아이온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뽑히는 하락 추세 있잖아요. 여기 밑에 봉이 잠겨 있고, 여기서 하루 더 봤어야 됐는데 하루 더 봐서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이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좋아 보이는 모양은 아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그나마 괜찮은 거는 여기 저점을 안 깼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38을 좀 최후의 지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얘도 이더리움이랑 비슷해요. 이더리움도 여기 구간 있잖아요. 2450에서 2120, 이 사이 구간 매물대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이온큐 똑같이 들어간다. 아이온큐도 여기서 매집을 한 애들이 이거 펌핑을 시켜줬기 때문에 다시 여기 내려왔을 때 받아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받아주는 애들 평단이 대략 38 정도가 된다. 그래서 38을 지키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못 지킨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나간 거니까 조금 더 추가 하락을 할 여지가 있다. 근데 추가 하락을 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대략 여기 34.7 까지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여기 꼬리 매물대. 그래서 38 뚫리면은 34.7까지 대략 한 10% 정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하는 걸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사실 리스크 관리는 45 깰 때 해야 되긴 했거든요. 제가 45를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아직 나는 리스크 관리를 잘 못했다 하시면은 이거 38이랑 34.7 이런 라인 잘 기억해서 트레이딩 해주시면 될 것 같고, 35에 감마 익스포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38 라인을 깨면은 35가 34.7 여기 근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빼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란티어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팔란티어 같은 경우 제가 150, 148 이런 라인을 주었다가 이제 다시 팔았는데 다른 거 물 타느냐고. 근데 이제 반등이 보기 좋게 잘 나오고 있고, 얘는 지금 어떻게 좀 봐야 되냐면, 이거는 이제 잠시 좀 치우고 볼게요. 여기 채널도 깼으니까 잠시 지우고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저점에서 이 ABC로 파진 파동이 종결이 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종결이 났다라고 봐야 되고, 이게 되게 애매한 구간에서 사실 반등이 나왔어요. 145 구간. 이 매물대도 깨고 나서 이게 반등이 나온 거라서 사실 저점을 잡기가 되게 쉽지가 않았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이런 거 살펴보면은 어제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콜옵션들이 많이 버텨줬거든요. 콜옵션도 같이 빠졌어야 정상인데,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시그널이 있었고,
그리고 불리시 옵션도 들어온 게 간간히 좀 있었어요. 팔란티어 155콜 이게 장 막판에 베팅이 들어온 게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팔란티어는 좀 잘 올라갈 건덕지 이씨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차트만 보면 좀 힘든 게 사실 차트만으로 여기 145 지지를 잡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뭘로 해도 잘 안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럴 때 어닝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옵션이기 때문에 옵션을 잘 참고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거 이거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간에 이거 161 여기 넘기면은 이거 여기서부터 0.5구간을 위로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다시 상승 추세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61은 좀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얘는 지우고, 그리고 161 그리고 여기 이 200일선 있잖아요. 좀 더 러프하게 보면은 200일선이 159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159에서 161 여기에 안착이 되면은 얘는 상승 추세로 다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런 모양으로 빠졌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빠졌는데 아직 뭐 RSI 다이버전스가 뭐 걸려 있다든지 맥디가 골든 크로스 된다든지 하는 거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나마 괜찮은 거는 거래량이 조금 나왔다. 그래서 얘는 뭘 기대해 볼 수가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리고 살짝 올렸다가 뺀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된 숄더를 만든 다음에 올라가는 셋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랑 비슷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때도 이런 식으로 올렸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기대해야 되고, 이 셋업이 지켜질 거면은 아무리 많이 내려도 159를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159 잘 지키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잘 올라갈 수 있고, 이게 지켜지면은 159 라인 지켜지면은 아마 전고점까지는 트라이 하러 가지 않을지 싶네요. 뭐 세부적인 근처 저항 잡아봐라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평선이 몰려 있으니까 175 정도, 여기서는 리젝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MP 말씀드릴 건데, MP 같은 경우에 일단 어제 콜 프리미엄보다 푸 프리미엄이 많이 증가해서 올랐기 때문에 얘도 이 주가가 이렇게 빠짐에 따라서 콜이 같이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거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풋이 같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는 사실 그렇게 막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MP 같은 경우에 옵션 봤을 때 뉴트럴 하긴 한데 조금 안 좋은 정도 뉴트럴이다. 그래서 좋고 나쁨 뭐 10이 있다고 치면은 좋음이 한 4.5 그리고 안 좋음이 5.5, 아니다 한 4대 6 이 정도, 이 정도 비율로 지금 옵션은 좀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때 안 팔고 버텼다라고 했잖아요. 풋옵션이 갑자기 많이 빠져가지고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 뭔가 트럼프가 이번에 120억 달러짜리 딜을 했잖아요. 히토류 우리 쟁여놓겠다 이거를 안 사람이 그냥 의도적으로 풋 갖고 있다가 팔아서 이런 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탈출해서 이렇게 폭포수가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제 들어온 프리미엄이 풋 쪽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옵션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차트를 봐도 아직 뭐 셋업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이게 셋업이 될 거면은 이렇게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돼요. 이 200일선 근처까지는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냐면 이 200일선이랑 이런 매물대랑 다 겹치는 자리니까. 근데 여기서 이 정도만 내리고 올린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저점이 뭐 5일선에서 지지가 나온 것도 아니고 11선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옵션에서 힌트를 준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자리에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셋업이 막 그렇게 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막 올린다고 한들 그렇게 막 크게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크게 갈 거면은 결국 200선을 한번 밟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일단 주가가 안정화가 될 거면은 여기 64달러 위에는 올려놔야 돼요. 네, 그럼 MP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53달러까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현금은 계속해서 남겨놓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이게 지금 모양이 뭔가 저점의 모양이거나 이럴 확률은 좀 낮다라고 봐요. 네, 그럼 이번 시간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만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번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